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과서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과서를 잘 안 보니까 그걸 책상 서랍 속에 박아놔가지고 3일 동안 못 찾은 적도 있어요. 저는 사회가 제일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고 약간 너무 어려워요, 단어들이. 여기 교과서에 실린 지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자들에게 이 글을 읽어보게 했습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글은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일부인 거죠.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지워보게 했습니다. 지우고 또 지우다 보니 글의 반이 새카맣게 지워졌습니다. 일단은 제 수준이 낮다는 거에 직감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볼 책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 대학교나 과학기관 쪽에서 사용한 책에서 발견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과서를 볼 때마다 세훈이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고2 혜진이도 교과서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하나하나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느라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텐데요. 2학기에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앞날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과서는 어쩌다 학생들의 걱정거리가 돼버린 걸까요? 교과서는 어렵다? 어려우니까 더 보기 싫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골탕 먹이려고 만들었다. 지금도 그런 생각 가끔씩 들긴 해요. 선생님께서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너희가 아는 단어는 너무 없다. 사실 제 친구들도 교과서 활용을 거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혼자서 집에서 따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과서를 펼치는 순간 읽기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힌 아이들. 왜 교과서 하나 읽지 못하냐고, 아이들의 문해력이 문제라고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까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많은 학생들의 고민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고정은 이때만큼은 오늘은 역사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절대 안 됐었어. 근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죠. 오케이. 토학농민운동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니네 단어 체크부터 하자. 니가 과연 이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자. 니 이 단어 알고 있나 보자. 사발통문이 뭘까요? 사발통문이 뭘 것 같아요? 4개의 발. 4개의 발. 알겠어요. 그 다음 보가 뭘까요? 가위바위보의 보가 아니야. 뭘까? 보가 뭘까? 보자기. 그 보자기가 이거라고. 그 다음 이거는 진짜 가르쳤어. 내가 이거는 가르쳤어. 지주가 뭐야? 가르쳤어. 진짜 지주는 가르쳤어. 까먹었어요. 힌트를 주세요. 지가 뭘까? 지가 뭘까? 땅지자지, 그지? 네.
주가 뭘까? 그럼 지주가 뭐야? 땅 주인. 내가 건물 주인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했어? 지주, 건물주고, 건물주가 수업 내내 단어를 받아적기 바쁩니다. 놀랬어요, 사실은. 나는 이 단어가 당연히 알겠지? 라고 가르쳤는데 모르더라고요. 저희 역사에서는 수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수탈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수탈이 뭔 말이에요? 그 닭인데 남자 닭을 말하냐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이들을 모른다는 걸 많이 깨달았었죠. 잘못된 정이 무슨 정자일까? 정치.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거야. 이게 패정개혁이야. 본격적으로 다른 반에서도 설명할 단어가 한가득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거류민은 뭘까요? 거류민. 거류하는 백성이야. 그럼 거류가 무슨 뜻일까? 거류. 얘들아, 정말 기억 안 나니? 그 다음 오늘 이번에 배우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신원은 뭘까요? 신원. 아이덴티티 아닙니다.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새로운. 원나라. 다음 임태민. 모를 수도 있어. 괜찮아. 모를 수 있어. 이거는. 항상 수업할 때는 단어 설명 반? 거의 단어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해는 돼요. 이게 애들 느낌으로는 다 어려운 단어들이니까. 그래서. 자, 내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진도를 생각하면 언제까지고 단어 설명만 할 수 없는 현실. 그렇지만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포기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고민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때 동학이 자신들을 뭐예요? 이 순간 가장 답답한 건 학생들 본인일 테니까요. 일단은 이해가 안 돼요. 교과서를 봤을 때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되고 단순하게 글을 읽는 것처럼 쭈르륵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하위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중위권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너무너무 많은데 교과서는 그런 내용이 전부니까 교과서가 우리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교육청이나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에서 고등학생의 평균 어휘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업이 끝난 뒤 빈 교실에 남은 이동휘 선생님. 다음 시간 수업 준비를 앞두고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20에서 120쪽 한번 보고 혹시 어려운 단어 있는지 좀 말해봐 줄래? 네네.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어려운 단어 없긴 하거든? 내각이 좀... 내각이 뭔지 모르겠어? 내각 융성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융성? 네. 융성하게 된다. 융성을 모르는구나. 네네. 오케이, 알겠어. 융성 모를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저는 융성을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또 모른다고 하니까 저도 좀 배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업 자료를 만드는 이동희 선생님. 이게 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단어들입니다. 이게 126페이지고요.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찾고 그런 거 하다 보면은 한 6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6시간.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학생들이 혼자선 교과서를 읽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문해력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고등학교 16세, 17세면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게 고민인 거죠. 이제. 초등학교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지역 문제를 거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문제를 4학년 사회 시간, 선생님이 교과서를 소리내 읽게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기사, 통계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다 함께 읽는 이유는 혼자서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봅니다. 자, 선생님, 저 이 낱말 모르겠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120쪽에는 어떤 낱말이 어려웠나요? 아, 몸살. 또요? 화원? 아, 환경미화원 중에서 화원. 환경미화원이 하나의 낱말이에요. 하나의 낱말. 환경미화원. 알겠어. 화원이라 해서 선생님 몰랐네. 타협. 조정. 시연아? 원칙이요. 원칙. 과정이요. 과정이요. 요청. 요청. 한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낱말이 많았군요. 어려운 용어로 지역 문제 해결 절차가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 어휘 장벽에서 걸리는 거예요. 절반 정도 이상의 낱말을 모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이해하고 있고 수업은 어떻게 들을까 이런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글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텍스트 난이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평균 난이도는 870점. 중2 평균 문해력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4학년 교과서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어렵게 나왔고요. 특히 사회 교과서인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어휘의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배첩, 전수하다, 요소 이런 단어들. 아마 성인들도 한 번에 그 뜻을 알기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테스트를 시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 교과서의 높은 난도에 비해 학생들의 문해력이 한참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글을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텍스트의 난이도보다 250점 정도가 낮게 되면은 그럼 그 글의 내용의 한 5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70%에 달하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고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을 때 어떤 단어들이 어려웠던 걸까요? 토종? 약간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 이름 같아요. 이거 들어봤는데 도민?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닌가? 돔에 붙이는 사람인가? 아닌가? 눈금 알아요. 피곤할 때 자고 일어날 때 눈에다가 생긴 이물질. 용수철 약간 남자 사람 이름 같아요. 아빠 친구 이름이요. 그런데 학생 모두가 모른다고 대답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육교가 뭐예요? 육교는 모르겠어요. 고기 아니에요? 고기 아니에요? 학교 같은 교가 학교 교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도시랑 촌락 중에서는 촌락에 해당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도시에서 볼 만한 것들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청, 구청, 백화점, 육교 이런 것들이 서슴지 않고 예시로 등장하는데 아이들이 예시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런 점이 교과서가 불친절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육교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이 단어를 알 리가 없죠. 교과서엔 이렇게 아이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과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 잡았던 부분은 이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함에 있어서 현직 교사들도 교과서가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엔 불친절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추상적인 개념어도 너무 많고 탐구활동 과제도 너무 많은데 적은 분량 때문에 압축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자유라고 하면 초등학생들도 많이 사용하는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자유권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저 문장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자유권의 설명을 예로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교과서엔 단 3줄, 중학교 교과서는 한 단락, 고등학교 교과서는 오히려 반 페이지 분량으로 설명이 가장 자세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이 설명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교과서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문해력은 약해졌는데 정작 교과서가 제공해야 되는 그 문해력의 깊이나 어떤 친절함 이런 것도 동시에 약해지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교과서로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좀 흥미를 가지고 이 내용에 접근하기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상의 언어를 쓴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개념이 여기 있으면 아이들의 수준은 여기 있는데 교과서가 이 차이를 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펼쳤을 때 한글이지만 외계어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글자는 읽지만 내용은 읽고 있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